아까 내가 쭉 한번 그 역사적 의미를 설명했는데, 이번에 나를 무죄로 석방한 그 재판부 재판장 이제 뭐가 또 누구라? 허선아. 허선아 재판장님. 근데 그 주심도 여자고 재판장도 여자잖아요. 아니, 난 여자들 우습게 봤거든. 저 앞뒤가 꼭 막혀가지고 말이야. 그냥 뭐 또 뭐 법률 몇 점 몇 항에 의하면 정강훈 너는 뒤져라. 난 그럴 줄 알고 저 어떻게 하면 좋나. 여자들 융통성도 없어서 난 죽었다 이러는데 그 여자들 다르대요. 세상에. 그 허선아 재판장은 네. 그 올해 변호사들이 뽑은 좋은 판사에도 들어가 있는 이야. 재판장이고, 그 옆에 주심이 이제 말씀하신 또 여자 판사였는데, 그 재판 중에 그 우리 전문가 분들이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이 외교 안보, 지금 문재인이 나라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주사파 정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내내 최강 장관님이 증인으로 나오셨죠. 네네. 또 여기 와 계신 이충훈 이충훈 박사님 박사님. 잠시 후에 나가셨습니다만은 네. 증인 나오셨잖아요. 네네. 또 이동호 교수님 네. 나오시고 또 이재호 이재호 장관. 장관 나오시고 네. 기라성 같은 증인들이 나오셔서 내가 연설하는 말이 맞다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목사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주장에 대해서 뭐 더 강력하게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내 이 여자 재판장님, 그 주심 판사가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했었습니다. 속된 말로요. 네. 이 재판부가 내 말 들으면 안 되는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솔직히 그 판사님들이 네. 우리 재판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느끼기에도 사실 판사들이 시간이 워낙 없어서 오히려 세상 돌아가는 부분에 일반 국민들보다도 모를 수가 있는데, 재판 내내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제시하는 근거들, 자료들 이런 걸 보면서 목사님이 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로 이제 이충훈 박사님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한미 동맹을 파괴했다. 와서 이충훈 박사님이 딱 증언하니까 한미 동맹이 파괴 안 됐는데 왜 자꾸 파괴됐다고 정강훈 떠들어? 그렇죠. 그 우리 논리는 뭐냐면 파괴가 안 됐으면 왜 회복한다는 말을 왜 쓰냐고. 자꾸 언론도 그렇고 한미 동맹을 복원해야 된다. 복원. 아니 안 파괴됐으면 왜 복원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최강 장관님 나오셔서 네.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은 인류가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이론인데 유엔 보고서에서 한번 슬쩍 지나간 내용인데 그것을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아주 신랄하게 내가 아주 또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역질문했잖아요. 최강 장관님한테 장관님 그 재판부 사실 들으라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류가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최초로 개발한 것을 이거 특허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역질문하니까 네. 저 장관님이 뭐라고 되냐면 목사님 그러면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문재인이가 최초로 개발한 특허라면 구라파에 있는 경제학자들은 다 죽었습니까? 미국의 아이비리그 교수들은 다 죽었습니까? 그래서 인류가 이것은 써서는 안 될 거라는 것을 못 박아놓은 것을 문재인이가 사용했다. 이렇게 증언하니까 재판부를 보니까 눈이 이야. 그 다음에요. 나를 그 수갑 채워서 데리고 다니는 교도관들 있죠. 5명. 5명이 나를 수갑 채워서 재판장에 넣어놓고 저 뒤에 내 도망갈까봐 지키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재판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는데 나한테 그래요. 이야, 목사님 아는 게 너무 많네요. 우리는 목사님이 텔레비에 나와서 욕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재판할 때 목사님 보니까 아니 목사님 어디서 그런 거 아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나는 공부도 안 했는데 왜 아냐? 관심이 있으니까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안보 해체, 그 다음에 뭐 또 뭐 원자력 발전 뭐 등등 게 쫙 증언하니까 문재인 아마 간첩사상. 그래서 그 재판부에서 우리가 증언한 그 위대한 한 시대의 최고의 대표자들이 증언한 그 내용 7가지 그것을 지금 오재조 총장님이 책으로 만들고 있어요. 책으로 만들고 이거는 한 시대의 내용이다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아무리 설명을 잘 해도 판사님들이 못 알아들어버리면 결국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판사님들이 재판 과정 중에서 표정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역질문하는 거 그런 걸 봐서 느낌을 변호사님은
그 애초에 검사 공소 사실은 좀 기소가 안 됐어야 되고 검사가 봤을 때 법리 판단했을 때 무혐의 처리를 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완전히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어떻게든 구속하겠다. 맞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기소 내용으로도 말도 안 되는 영장 판사 만나면 구속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부터 이제 고난이 되는 것이고 마치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되지만 정식으로 그 사건 자체를 이제 심리가 들어가고 최종 판결을 내릴 때는 터무니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재판부가 좀 여론의 압박과 문재인 대통령이 막 직접 그렇지. 구속 안 하면 재판부를 아예 뭐 맞아. 박살을 낼 것처럼 온 권력들이 겁박을 하는 과정에서 좀 심한 압박도 당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결론은 사법부답게 법대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맞는 판결을 내리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후보자도 특정되어 있지 않고 또 정당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도 굉장히 추상적인 이 자유우파 세력을 계속 지칭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 간첩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합당한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합당한 정치적 의견을 문재인이라는 공인을 향해서 했던 거다. 네. 그것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아주 합당한 판단을 그러니까 해주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영복 간첩의 왕을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간첩의 왕을 존경하면 당신도 간첩 아니냐 내가 그렇게 그렇죠. 말하는 건데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나는 이제 깜빡 넣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 2차 이번에 구속될 때 네. 이거는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뭐냐 나를 딱 지명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네. 정강훈 재구속시켜 지가 뭔데 감히 법정 최고형을 때려라. 지가 대법원장이요? 맞습니다. 지가 판사냐고. 이거는요 박근혜를 탄핵해서 지금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그것이 뭐냐면 헌법농단이거든요. 네. 또 국정농단. 그거에 따지면 문재인이 이번에 나한테 한 말은요 저건 사형이야 사형. 맞습니다. 네. 대통령 끝나기만 해봐 너 죽어 나한테. 너 가만 안 명백한 둬. 탄핵 사유죠. 가만 안 돼. 어디라고 말이야 대통령이 말이야 국민을 향하여 딱 지목하여 구속시켜 법정 최고형을 때려? 네가 이미 대한민국이 무슨 북한처럼 독재가 다 된 줄 알아? 김정은이가 지 그 고모부를 말이야 장성택을 말이야 처벌하니까 그걸 보고 재미가 붙어서 너도 흉내 내는 거야 흉내? 맞습니다. 죽어 너 나한테 죽어 이 자식 말이야 어디라고 말이야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어디 선지자를 향하여 말이야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판결문 실제 키워드는 뭐였었습니까? 제일 핵심 것은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표현의 자유민주국가인 그렇지.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그렇지 온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이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선언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반적 국민이 이 대통령이라는 권력자 공인을 향해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간첩이라고 말하든 뭐라고 평가하든 그것은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 되는 표현의 자유이고 이 표현의 자유가 이 정도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거 완전히 헌법재판처럼 나도 읽어보니까 네. 이런 말도 있더라고 설령 국민이 저는 네, 네. 내가 무리한 비판을 했다 할지라도 맞습니다. 지도자는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네. 그잖아요 네. 그 간첩 부분에 대해서 재밌는 부분이 목사님께서 워낙 항상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시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이 간첩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도 여러 개의 근거를 제시를 하셨잖아요. 신영복뿐만 아니라. 그런 근거 제시를 다 보고 간첩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정치인은 또 특히 대통령임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그 사상에 대한 맞아. 검증과 자신들이 검토한 그 결과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맞죠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북한이지 뭐 북한과 다를 바 없죠 예, 그렇잖아요. 독재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판결문 하나가 다시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를 준 이승만으로부터 시작한 자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이든 이 정치 권력이 미쳐 날뛰는 데 대해서 사법 권력이 완전히 단죄한 딱 제동을 건 그런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강력하게 표현은 세게 하지만은 항상 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라면 대통령님 내 하는 말이 아니라면 맞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든지 어디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해명을 해야죠. 그렇지,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내가 그렇게 연설한 것은 비서가 써준 걸 원고를 읽다가 보니까 실수했습니다. 한마디만 해달라고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항상 내가 연설 마지막 그 말 하거든요. 네. 내가 주사파라고 하든지 뭐 너는 빨갱이라고 하든지 공산주의라 하든지 그러면 아니라면 네. 아니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야, 국민들 앞에. 네, 국민 앞에 해명하든지 그렇죠. 사과하든지. 나는 항상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하죠. 안 한다면 뭐냐,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저 감옥에다 가두고 말이죠. 네.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고. 어쨌든 변호하느라 큰 수고했습니다. 아닙니다. 아, 정말 많은 변호사님들이 거의 막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요 다시 변론을 저 했었어요. 재판부로 복귀해가지고 네. 대법원장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 친구.